세계보건기구가 오랜 좌식 생활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를 의자병이라 명명했습니다. 이 의자병으로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게 거북목 증후군, 그리고 허리 통증 등이 있고, 그리고 이 질환, 치질도 포함이 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활동량이 줄고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자, 화장실 가기가 두려워지는 항문 질환, 치질에 대해 온에어 닥터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항문은 직장에서 이어져 외부 출구를 이루는 소화기관의 마지막 부위입니다. 몸속에 쌓인 변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로 배변 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죠. 항문에는 아주 많은 혈관 조직이 자리하고 있어 변을 밖으로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치질은 항문 주위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종의 정맥류입니다. 이때 항문에서 발생하는 치핵, 치열, 치루 등의 질환을 통틀어 치질이라고 부르고 이 중 치핵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항문 통증과 혈변, 항문 가려움증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치질. 누구나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지만 숨기고 병원 찾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질,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치질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치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치질이 어떤 질병인가요? 항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하면은 항문의 점막이나 혈관이 붓거나 부종이 생겨서 출혈이 일어나 밀려 나오는 내치핵이라든가 혹은 바깥쪽에 혈전이 생기는 외치핵이라든가 혹은 고름이 들어차는 항문 농양, 안쪽과 바깥쪽에 생기지 말아야 될 통로 같은 게 생기는 치루, 아니면 항문관의 점막이 찢어지는 치열, 이런 병들을 통칭해서 치질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환자분들께서 치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주로 내치핵이나 외치핵에 관한 거를 치질이라고 통칭하시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 치질이에요 라고 오시는 분들은 치핵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대부분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저는 한 70%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치질, 그 중에서도 치핵 위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핵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도 좀 짚어주실까요? 특별히 밝혀진 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변비라든가 혹은 아주 힘을 많이 줘서 보는 배변 습관, 항문관의 압력을 올리는 그러한 습관들이 내치핵의 발생에 좀 많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점막이나 혈관이 확장되면서 늘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노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근데 항문 쪽에 약간 피가 비친다든지 아니면 좀 통증이 있으면 나 치질 아니야 라고 좀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보였을 때 치질, 그러니까 치핵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내치핵 같은 경우에는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혈관들이 모여있는 혈관총에 혈액이 모이면서 충혈이 되면서 발생하는 출혈, 주로 이제 아픈 거 없이 발생하는 출혈이나 아니면 그렇게 점막들이 커져서 뭉친 것들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탈홍 내지는 탈출이라고 그러는데, 변을 보면서 뭐가 밀려 나오는 것 같은 증상을 느끼시게 되는 게 내치핵의 제일 좀 일반적인 증상들이고요. 외치핵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피가 몰리면서 피가 굳어서 혈전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 같은 것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경우가 좀 제일 흔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운동 부족과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업무 환경으로 치질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리한 다이어트, 불규칙한 배변 습관, 장시간 화장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 등이 치질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치핵은 매년 20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만큼 흔한 질환인데요. 40대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병 중 2위를 차지한 질환이 치핵이었습니다.
네, 이 치질의 경우는요, 말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때문에 병원을 찾기도 꺼려지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인터넷 검색 혹은 카더라 통신을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기 너무나 쉬운데요. 자,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항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변비가 심하면 치핵에 걸린다. 사실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 치질 아니야? 그러니까 또 변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많이들 의심을 하시는데 이거 진실입니까? 오해입니까? 진실에 가깝습니다. 진실에 가깝다는 진실에 거? 네. 가깝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시거나 네. 아니면 화장실에 오래 계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변비 자체보다는 그런 화장실에 오래 있는 습관이라든가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는 습관이 항문관의 압력을 높여서 부종을 악화시키거나 점막을 밖으로 탈출시킬 수 있는 찬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변을 힘들게 보시거나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치핵에 대한 위험도가 좀 더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고, 변비가 심하다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변비가 있을 때 발생하는 배변 습관이 치핵에 걸리기가 좋은 습관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확인하겠습니다. 치핵은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요거는 진실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요것도 진실에 가깝습니다. 가깝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이제 증상에 따라서 혹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 치핵의 정도가 우리가 4단계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앞에 1, 2기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출혈만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나 아니면 온수 자욕이나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고, 대신에 3, 4도, 3, 4기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의 반응이 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하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항문 바깥에 뭔가 나와 있으면 치핵이다. 이 뭔가가 반드시 치핵일까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중간 이제 그 항문 바깥에 뭐가 나와 있으면 예컨대 외치액에 혈전이 발생한 경우에 그렇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항문 입구에는 주름살이 있는데 네. 그 주름살 중에 일부가 늘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굉장히 좀 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항문 주름살 중에 일부가 늘어지는 것을 최피 내지는 피부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최피라든가 피부골이는 의학적으로는 대개는 큰 의미가 없어서 뭔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는 않는데 네. 환자분들께서 항문 바깥쪽에 뭐가 만져지니까 이게 바로 치질이다 혹은 치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가 만져지면 전문의와 좀 상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알쏭달쏭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자, 이를 내가 확인을 해보지 않고 퍼뜨리면 카더라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자, 반드시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치질, 정확하게 말하면 치핵으로 고통받는 환자분 만나보겠습니다. 평소 변비로 인해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었다는 30대 여성. 최근 치질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혈을 겪어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암이라든가 대장암 같은 이런 암 종류의 병이 같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좀 제일 흔하고, 탈출을 동반한 내치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많이 밀려 나와서 잘 안 들어간다. 그래서 뭐 지저분하게 점액 같은 게 묻고
아픈 경우도 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탈출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 혈전을 동반한 외치액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생긴 종괴, 덩어리 아니면 그 덩어리와 같이 동반된 통증, 이것 때문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시게 되셨을까요? 제가 한눈에도 피도 나고 뭔가 밀려나오는 것 같아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밀려 나오는 거는 언제부터 밀려 나오게 되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항문 쪽을 항문 출혈과 함께 탈황 증상이 있는 환자. 요 안쪽에 있는 전막이 배변 시 올라서 항문에 출혈이 있거나 다칠 변에 가능성이 피가 섞여 있을 때는 정확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증상을 청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증상으로 인해서 어떤 게 불편하신지를 잘 파악을 하고 정말로 이제 그런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직장 수지 검사와 항문경 검사를 통해서 항문관 안쪽을 진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혈의 경우에는 대장암이라든가 직장암 같은 악성 종양과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환자분들에게서는 대장 내시경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문 내부를 정확히 관찰하는 항문 초음파 검사. 항문 괄약근 내의 상태나 치료, 농양 등을 정확히 진단해 치질의 수술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다른 통증 없이 출혈만 동반되는 초기에는 약물 치료 등 보전적 방법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수술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내치액의 수술법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충혈되고 늘어진 점막 덩어리를 절제를 해주는 내치액 근본 절제술이라는 그런 수술을 들 수가 있겠고, 이러한 수술을 했을 때 수술 이후의 통증이라든가 회복 기간이 좀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원형 자동 문합기 같은 이러한 기구를 사용을 해서 절제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수술법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고통은 내가 감수하겠다. 불편은 뭐 그냥 안고 가지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습관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되도록 빨리 치료를 받으시고 습관도 개선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그 전에 예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식이요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항문관의 압력을 상승시키지 않는 그러한 배변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항문관의 압력을 상승시키지 않는 배변 습관이라 하면은 일단은 변을 좀 부드럽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변을 부드럽게 보게 하기 위해서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고, 또 물도 최대한 좀 많이 이렇게 풍부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한 이 화장실에 배변하는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항문관 안에 혈관을 충혈시키고 그래서 증상을 발생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배변을 빨리 끝내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과음이나 과로 같은 것들이 혈관에 혈전을 만들기 쉬운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과로나 과음을 피해 주시는 것도 증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치질, 그중에서도 치액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당부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네, 치액과 같은 항문 질환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지만 아직도 부끄러운 부위라는 인식 때문에 진단과 치료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빨리 대장암은 전문병원이나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환이 더 커지기 전에 병원 문을 두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정성엽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물 많이 마시고
변기에 앉아 있는 시간 줄이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이 치질 증상이 생겼을 때 부끄러움에 병원 방문을 미뤄서 이 질환을 키우기보다는 제때 전문의를 만나서 정확한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